일단 오늘 강의 목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계관이란 무엇인지 같이 보고 그다음에 세계관 개관을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이제 요즘 시대에서 세계관 관련하여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거나 문제화되고 있는 사회 모습을 제가 몇 장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반도입니다. 이 사진은 한밤중에 한반도 전체를 촬영한 위성 사진인데요. 남쪽은 휘황찬란한 불빛이 비치는 반면에 북쪽은 마치 죽어있는 듯 깜깜한 어둠의 세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은 세계관의 차이가 한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갈라놓은 역사적인 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년 전에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세계관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이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 수령 유일체제 세계관을 선택한 것이 수많은 국민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이처럼 그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세계관을 가진 지도자를 지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제 다음 장은 이제 최근에 세계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진들을 몇 장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여성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피켓에 My Body, My Choice라고 적혀 있고 다른 피켓들에는 나는 자궁이 아니다, 사람이다. 내 자궁은 나의 것이라는 글씨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세계관의 차이인데요. 여성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낙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이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자신의 세계관에 따라 결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두 번째 사진은 이제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사안 때문에 여대생들이 심한 폭동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학교의 시설물들이 다수 파괴되고 최대 54억 원의 복구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학교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미니즘이라는 세계관에 의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 페미니즘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마르크스주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보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진은 교황과 스님이 악수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모든 종교는 옳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에 의해 종교 대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네 번째 사진은 비혼족 딩크족에 대한 내용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 분들은 결혼하지 않는 비혼족과 아이를 낳지 않은 딩크족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세계관에 의해서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출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혼전 동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등등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사진은 동성애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동성애를 적극 지지하고 전파하는 세계관입니다. 그 밖에도 수도 없이 많은 사회 현상들이 있는데요. 뒤에 가서 더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 세상은 다양한 세계관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에서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방금 사진으로 보았던 이 세계관들은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훼손하는 역할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들이 정치, 사회,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들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다음 장이요. 그렇다면 세계관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네이버 국어사전에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인생의 의의나 가치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 유의어로는 인생관, 사고방식 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세계관이란 인생이란 무엇이며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참고한 그 충돌하는 세계관과 그 청소년을 위한 세계관 등한 책에서는 세계관이란 나무가 심겨지는 흙, 땅과 토양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토양에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자라는 모습도 그 나무에 열리게 되는 열매도 달라집니다. 또 다음 장 보시면 또 다른 책에서는 세계관은 이제 안경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안경을 제대로 쓰면 시야가 잘 보이고 선명하게 바르게 보이지만 이상한 안경을 쓰면 똑같은 사물이나 똑같은 상황도 왜곡해서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바르게 제대로 가지면 수많은 선택과 가치 판단의 순간에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계관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쓴 열매는 바로 자기 자신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현재 나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계관 전쟁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 가지지 않았어.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야. 나는 인본주의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내면에 이런 잘못된 세계관들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잘못된 세계관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어릴 때 가정 환경이나 어릴 때 경험이나 상처, 그리고 또 어렸을 때 학교에서 수업 시간을 배웠던 내용이나 미디어나 영화나 책 등에서 은연중에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르크스주의인지 모른 채로 포스트 모더니즘인지 모른 채로 성경적 가치관과 잘못된 가치관이 교묘하게 혼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에 의해서 사실 내가 되게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스스로는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거 세계관 공부하면서 내 안에 이런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있었구나, 그래도 내 안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때는 진짜 세계관 전쟁이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지 하고 스스로 반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는 세계관 개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그 책들에 이제 이 시대의 세계관들을 크게 6개의 세계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세속적 인본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뉴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이슬람, 기독교 이렇게 6개의 세계관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6가지가 지금 이 시대에 세계관 전쟁을 일으키는 강력한 애들인데 이 6가지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세계관을 3개만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제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는 신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보시면 되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오늘 이제 같이 볼 건데, 얘는 3개는 다른 편인 척 하고 있으나 사실은 완전히 같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세속적 인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포스트 모더니즘과 마르크스주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어떤 한 이슈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다 이러면 얘네 셋은 모두 동성애를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또 진화론이다 이러면 얘네 셋은 모두 진화론과 무신론에 찬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네 셋은 이렇게 한 편을 먹고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세계관인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현대 사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이렇게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한번 이게 정답이 뭘까 하고 마음으로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남성용 소변기, 2번 정수기, 3번 샘, 4번 1917년 음식물 수거통. 네, 정답은 바로 3번 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실은 소변기가 맞는데 소변기를 떼운 것이지만 소변기가 아니라 이제 마르셀 뒤샹이라는 예술가의 작품이고 작품명은 샘입니다. 1917년에 마르셀 뒤샹이라는 예술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독립예술가 협회전이라는 전시회에 이 병기를 출품합니다. 뭔가 공들여서 만든 작품을 출품한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 소변기를 가져와서 출품을 하고 이것은 예술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니까 출품 거부도 당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결국은 미술 역사에 길이 남을 어떤 희대의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는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술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해체하고 예술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가치 이런 것들을 기존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기는 어디서 떼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병기도 예술이다라고 인정받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사상을 미술에서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이 사진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건축 예술입니다.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제 우리 중학생 친구들한테 이거 느낌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상해요, 기괴해요,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뭔가 이제 기괴하고 비정상적이고 뭔가 다 파괴되어 있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사상을 예술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괴한 혼합주의를 추구합니다. 이것은 겉보기에만 이상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상적인 것을 무너뜨리고 비정상적인 것을 추구한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입니다. 정상적인 것은 별로 멋지게 안 보고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예술을 하면 멋있다고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소리를 하면 멋있다고 칭송을 받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그림들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이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요. 피카소의 우는 여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예술 쪽에서 명작으로 엄청 칭송을 받는 그림인데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부터 이 그림은 엄청 작품성 있는 그림이야 이렇게 배워서 그렇지 그냥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그림은 약간 느낌이 어떻죠? 약간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 좀 정상적이고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조금 특이하고 비정상적인 그런 기괴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에서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뭔가 정상적인 것을 무너뜨리고 비정상적인 것을 추구해야 멋있다고 칭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이 아닌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기 전에 그렸던 예술은 약간 저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이고 정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런 그림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예술계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장악해버려서 더 이상 예술에 대해서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 누구에게나 아름답게 느껴지고 감동을 전해주는 작품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고 나서는 예술계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패션계도 뭔가 난해하고 특이하게 입어야 그 칭송을 받는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패션쇼 같은 거를 보면은 굉장히 난해한 그런 옷들을 많이 선보이는데요. 여기 나온 사진들도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데서는 모델이 몸에 그런 자주색 쓰레기 봉지 같은 거를 들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와 창의적이다 하면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다니 너무 멋있다 하면서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것을 보면서 멋있게 보면서 추구하는 거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 쪽에 그런 게 시각적으로 잘 나타나서 예술 쪽을 먼저 보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렇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의 생각에 너 생각은 너 생각일 뿐 내 생각은 달라 이런 메시지를 넣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나는 내 맘대로 생각할 거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 세상에 정답은 없어.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특징 첫 번째를 보시면 첫 번째는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상대주의가 뭔지 보면은 쉽게 말해서 1번에 진리라는 게 딱히 없어. 모든 것이 진리야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상대주의는 이 세상에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 이것도 둘 다 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동성애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런 변태적인 성 도착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치료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꼭 동성애가 아니어도 또 다른 그런 변태적 취향이나 이런 것도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거 다 진리가 될 수 있어. 비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번, 그거는 네 생각이고 난 이렇게 생각할래 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세대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입 밖으로 뱉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다음 세대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 가사에도 이런 뉘앙스의 가사가 많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이 비록 비정상적인 생각일지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거야.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이런 마인드가 요즘 세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고? 혼전 성관계가 죄라고? 낙태가 죄라고? 이런 것도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난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야.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그건 선생님 생각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런 마인드 자체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너도 옳고 나도 옳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생각도 진리고 내 생각도 진리야. 우리 모두가 진리야. 그러니까 여자가 치마를 입는 거 그것도 옳지만 남자도 치마를 입어도 된다는 내 생각도 옳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을 없애는 세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도 없고 비정상도 없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정상이야. 너 생각도 진리고 내 생각도 진리야. 모든 건 다 진리가 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굉장한 가치관의 혼란을 주는 세계관입니다. 머릿속을 굉장히 혼잡하고 혼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비정상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세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그렇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가 없다고 하는데 진리가 정말 없을까요? 진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에서는 진리와 비진리의 기준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혼란스럽고 혼잡한 시대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들만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비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가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 안에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진리이고 비진리까지도 다 진리로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더 자유할까요? 금지된 것들을 한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것들이 허용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자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과 혼미함만 주어질 뿐입니다. 네, 다음으로 그렇다면 진리가 없는 자는 누구일까요?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바로 사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탄의 이론이기 때문에 마귀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진리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에 이 세상에 딱히 진리라는 건 없어라고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 안에도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난 이렇게 생각할래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을 더 고집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이런 세계관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 눈에는 내가 남자로 보이지? 그런데 그건 당신 생각에 불과해. 나는 나를 남자로 생각하지 않아. 그건 너의 생각일 뿐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물학적인 성 정체성을 거부하며 바꾸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만이 진실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만이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해버리고 행동해버리는 것.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소견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과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기 판단에 따라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상대적인 것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것은 유명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가져온 것인데요. 이 아이돌이 몇 년 전에 엄청 잘 나갔다가 지금은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네, 몇 년 전 거긴 하지만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뭔지 모르지만 내 생각이 맞아. 그러니까 내 맘은 내 거.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자유니까 네 맘은 네 거 맞으니까. 이렇게 하고 뭐든지 어때? 이러면 저러면 어때? 어차피 안 될 거 빼고 다 내 네 맘대로 해. 이런 가사인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그냥 빼다 박은 가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우리 10대 친구들 사이에서 너무 흥행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노래 가사에서 네 맘대로 살아도 돼. 내 마음은 내 거고 네 마음은 네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이든 다 맞아. 이렇게 네 맘대로 살아도 돼. 이런 메시지를 자꾸 전달하는데 이제 노래 가사도 되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너무 악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보시면 똑같은 아이돌의 또 다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2, 3년 전에 되게 엄청 흥행을 했던 노래인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잔소리 스톱잇 알아서 할게. 내가 뭐가 되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평범하게 살든 말든 내버려 둘래? 어차피 내가 살아 내 인생 내 거니까. 이래라 저래라 모두 한마디씩 내 앞가리는 내가 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그 중2병 시기 왔을 때 그럴 때 이제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인데 근데 이런 무시무시한 가사를 예쁜 아이돌들이 나와서 이렇게 춤추면서 부르니까 되게 멋진 가사처럼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악한 가사고 불순종의 가사잖아요. 이 안에 다 영적 메시지 들어있는데 다음 세대들에게 반항하고 불순종할 것을 세뇌하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런 영적 메시지를 가진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영에 깊이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는 진리가 진짜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대중가요나 미디어 문화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은연중에 굉장히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고 분별하고 이제 미디어로부터 이제 우리 자신도 우리 아이들도 보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것은 이제 방탄소년단의 이제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가사가 이상하고 계속 이제 욜로 계속 욜로로 살아라.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탕진잼, 그냥 돈 다 쓰고 탕진하고 그래라 이런 가사인데요.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욜로족이 많잖아요. 근데 욜로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주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방법 말고 너의 소견대로 네 맘대로 살아 라고 말하는 게 욜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보면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도저히 욜로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이 세상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욜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은 뒤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고 그 죽은 뒤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살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안 믿으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다 누리고 다 먹고 다 하고 그렇게 살자 이런 마인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BTS가 이제 저렇게 무슨 세뇌송처럼 욜로 탕진잼 이렇게 돈도 모으지 말고 다 탕진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제 고민하지 말고 질러버려 이런 노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 뭔가 나만 이상하게 보는 건가? 약간 이런 게 포스트 모더니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대중매체나 언론 미디어에서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기고 예찬하는 분위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욜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제 미디어나 아이돌이나 그런 번듯해 보이는 그런 광명의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 아이들과 또 사람들에게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굉장히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하지 않고 세상의 메시지를 다 받아들이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리고 내 인생을 그런 방향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 그림은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 예술 중에 하나입니다.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인데요. 이 사람은 파이프를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적어놓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작품 설명을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의 작품 설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파이프 그림이지 파이프가 아니기 때문에 파이프가 아니라는 말도 맞다. 그러나 이것은 파이프를 그린 것이므로 이것은 파이프라고 해도 맞다. 또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문장은 문장일 뿐이지 파이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맞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이게 되게 그런 개소리를 되게 교양 있게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궤변을 너무 잘 반영한 내용이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정말 말장난이고 궤변이에요. 그래서 파이프이기도 하지만 파이프가 아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말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우리의 인지에 교란을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말장난 같고 어이가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영향력이 요즘 시대에 너무 거대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을 흔들리면서 혼돈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면 두 번째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란 이 세상 모든 것이 진리이듯이 모든 종교도 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 대통합의 축제를 열고 불교의 스님과 이제 천주교의 교황이 두 손을 맞잡으면서 우리 둘 다 진리야, 우리 모든 종교는 진리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교에도 진리가 없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기독교 예수님 진리야 이렇게 인정하는데 근데 불교의 부처님도 진리야. 이슬람의 알라도 진리야. 남묘호랑개교의 신도 진리야. 뭐 사이비 종교의 교주도 진리야. 이렇게 모든 종교는 다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파트 두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메시지 두 번째는 모든 걸 해체해버리겠어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존의 정상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시스템과 사회 모습을 해체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해체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사회 현상이 바로 권위 해체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존의 권위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교권 추락의 사진을 몇 장 가져왔는데요. 권위를 해체하여 권위 안에서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시면 다음 사진은 부모의 권위를 이제 해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자녀가 부모를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이제 일어났다고 들었는데요. 부모나 선생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아이들에게 네 맘대로 살아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거는 부모님 생각이고 그건 선생님 생각이고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네 생각도 옳아 네 생각대로 살아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아이들이 권위 안에 보호받지 못하고 죄의 소욕대로 분별 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다음은 이제 성별 해체의 모습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정상적인 성의 기준을 해체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동성애, 페미니즘, 성전환 수술, 성별이 여러 개라는 그 모든 의견을 지지하고 동의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페미니즘 관련 사진을 몇 장 가져왔는데요. 이제 페미니즘 여자들은 기존의 여성들이 하는 긴 머리와 코르셋 그런 것들이 남성에 의한 억압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여성의 모습을 거부하고 머리를 남자들의 머리로 자르고 이제 속옷을 입지 않고 아예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런 식으로 이제 긴 머리를 이제 자르고 아예 머리를 밀어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여성에 대한 기존의 가치를 해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시면 이 사진은 이제 최근 동덕여대 사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는 말에 여대생들이 단체로 폭동을 일으켜서 학교 피해 복구에 최소 54억이 든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사실 이것도 페미니즘의 세계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화여대에는 동성애 동아리가 있는데요. 그 동성애 동아리의 힘이 너무 세서 총학생회조차도 그 동아리의 힘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에서는 기독교 페미니즘 예배가 매주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예배에는 남성이 한 명도 없고 여성 목사와 여성 사역자들만 참석하고 그리고 여성들이 참석해서 여성들만의 페미니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 소감 발표하듯이 이렇게 한 명이 나가서 소감 발표 같은 걸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남성 권위자들에 의한 상처와 서러움 같은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제가 친구를 통해서 한번 그 예배를 온라인으로 구경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배라기보다는 그냥 거기 모인 여자들이 남자에 대한 상처로 엄청 범벅이 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고 남성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는 그런 모임 같은 느낌이 컸습니다. 그리고 여대에 진학하게 되면 여성학이라는 수업을 필수로 듣게 되어 있는데 이 여성학이 바로 페미니즘 강의입니다. 페미니즘 강의를 들으면서 시험을 보고 대학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대 교수님들도 거의 다 강성 페미니즘 교수님들이어서 그런 교육을 받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이번 동덕여대 사태처럼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페미니즘의 실체는 이제 1단계로 남녀를 분리시킵니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을 굉장히 혐오하도록, 그리고 남성들의 힘으로 남성들이 이제 여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그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설정을 해서 여성에 대한 깊은 피해의식을 심어주고, 그러면서 남성과 여성의 화합이 아닌 남성과 여성의 분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보시면 페미니즘은 2단계로 여성 동성애로 빠지도록 합니다. 이제 남자를 너무 싫어하니까 여자들끼리 모이면서 여성 동성애가 많아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또 모든 성적 취향이 다 진리라고 보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적극 지지하는 세계관입니다. 마르크스주의나 인본주의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적극 찬성하긴 하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 구분을 해체하고 여러 가지 성을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지지하고 찬성하게 만드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시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성별이 여러 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최근에는 KBS에 어떤 젊은이가 나와서 자신의 성별에 대해서 자신은 남성이 아니다, 그렇다고 여성도 아니다, 자신은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MC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얼굴이 돼서 그건 외계인이 아니냐, 안드로진은 청바지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왜냐면 일반인이 듣기에도 혼란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이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는 남성과 여성이 둘 다 존재하며 내 성별은 내가 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자신의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규정하는 성적 가치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진리가 없다, 모든 것이 진리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별에서도 모든 성적 취향과 성적 지향이 다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사회 모습이 펼쳐지냐면, 그러니까 저런 분들처럼 나는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오늘 여성이다라고 스스로의 성별을 규정하고 여자 화장실이나 여자 탈의실에 들어와도 이 사람을 제지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제지하면 그것이 차별이 되므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나는 감옥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감옥에 가고 싶으면 어디 가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의 경우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 오래된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하도록 한 지 오래된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여자하고 내일은 남자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너무 사회가 혼란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추가했는데
1년에 한 번만 성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법을 추가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미친 사회 아닐까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매정한 사람들일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이런 혼란하고 미쳐버린 비정상적인 사회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게 진리라고 보기 때문에 네가 여자이든 남자이든 너의 성별은 너가 결정할 수 있어 라고 보는 세계관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나 우리는 진리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며 선과 악의 기준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별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그 카라 중학교의 표영규 선생님께서 아이들 교육할 때 틀어주신 영상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너무 잘 풍자한 영상이라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our first question, 1 plus 1. Yes. 2. Incorrect. Yes. Multiculturalism. Well done, Simon. Next question, what is 3 times 3? Yes. 9. Wrong. Yes, Penelope. Gender equality. Very good, Penelope. Is this a joke? You think gender equality is a joke? No, but isn't this a maths class? Don't be so racist. I just asked a question. We don't ask questions. Questions are offensive. Yeah! Now, students, I trust you've all completed your research assignments. And remember, the person with the highest mark will be flying to New York to present their paper at the World Mathematics Summit. Well done, Penelope. 6 out of 10. You too, Simon. 6 out of 10. Hey, be careful. You've been staring at her for 10 seconds. What? It's a form of harassment to stare at a woman for more than 15 seconds straight. And when I use the term straight, I don't mean to offend any persons of a non-traditional sexual preference. And when I use the term non-traditional, I don't mean to offend any persons who oppose historically normalized... Okay, I get it. Unfortunately, Sunshine, your research assignment is only worth a 1 out of 10. I've used Fourier transform and mathematical methods in electronics to analyze the electrodiagrams of at-risk patients and calculate their risk of experiencing a heart attack. I mean, it's a new method, but it could potentially save thousands of lives. 7. You barely even read it. You used red pen. What? Red is considered offensive in many religions. Why would you belittle everything down to a singular colour? Well, humanity is a rainbow of beauty and spirituality. Yeah. Okay, fine. 7 out of 10, but that still means I get to go to the summit, right? The marking process isn't over yet. Now, because we live in a society based on equality, the total amount of marks are to be divided equally among our students. You've got to be kidding me. Well done, students. We're all equal. We're all average. Yay! But then who gets to go to the summit? Oh, we haven't added our privilege points yet. Don't you know anything? That is correct. Now, Penelope, you are female, so that's +1 privilege point. However, you are white, so that's -1. I'm also bisexual. +1. That leaves you with a total score of 6 out of 10. Simon, unfortunately, you're straight, white, and male. And cisgendered. Yes, so that's -4 privilege points, which leaves you with a total score of 1. It's only fair. Now you're male, and I don't like you. So that's -2 privilege points, but you are brown and sexually ambiguous. So that's +2. That leaves you with a total score of 5. Wait, why am I sexually ambiguous? And finally, Sunshine. I'm gay, I'm trans, I'm Asian, I'm overweight, I'm lower class, I'm unintelligent, unattractive,
I've got hairs on my nipples, and I also got body odor, and I can't really run properly or tie my shoelaces by myself. And I once watched a pigeon die. Wonderful, Sunshine. That's 13 privilege points. That leaves you with a total score of 18 out of 10. Well done, Sunshine. You're going to New York. Hooray, We sunshine! knew you could do it! Let me see this. They've just written equality and drawn love hearts on a piece of paper. He expressed himself, and it's beautiful. He didn't even spell equality correctly. We don't discriminate. This has nothing to do with mathematics. You think you're so great with your maths and your science and your facts? What about feelings, huh? Yeah. Feelings are more important than facts. Yeah! This is wrong. You're all crazy. 예,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발맞춰 따라가려면 같이 미쳐버리지 않고서는 견디기 어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사회 이슈 주제별로 기독교 세계관과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자살과 안락사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살이나 안락사처럼 인간이 스스로 목숨을 거두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명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살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생명의 영역을 침범하는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락사 역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차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안락사를 원한다고 해서 안락사를 돕는 사람이나 안락사를 하는 사람이나 모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에서는 자살이나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가집니다. 일단 진화론과 무신론을 믿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내 생명은 나의 것이며 내 인생의 의미는 한 번뿐인 인생, 네 맘대로 살아라라는 욜로 라이프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보니 절대자의 명령에 따를 것 없이 나의 선택과 자기 결정권만이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를 비롯한 서구의 몇 나라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며 그것을 인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 전쟁으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는 인위적으로 생명을 중단하는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치열한 세계관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만약에 내 삶이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살기 싫고 굳이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면 자살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고통은 불행이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고통이 불행이라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닙니다. 아까 세계관 개관할 때 말씀드렸던 6개의 세계관을 기억하시나요? 그 세계관 중에서 딱 기독교 세계관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계관이 고통이 불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들은 고통당하는 사람은 불쌍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있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그저 나를 망하게 하려고 몰려드는 절대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개고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내 삶을 포기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음으로 하나님은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있었기에 남들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시는 아들과 특별히 사랑하시는 딸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고난으로 인해 네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 고난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고난이 몰려오고 너무 고통이 몰려와서 너무 마음이 무너지기 힘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잘 안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논리적 이성적으로 더 맞아 보이는 나의 소견을 따르기보다는 언제나 절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과 나의 생명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상처와 내 고난과 내 고통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완성시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결혼과 가정 이슈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일평생 서로 헌신하기로 하는 언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 내에서만 자녀를 갖고 양육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쪽에서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보지 않고 성별과 관계없이 그저 마음에 맞는 두 사람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한 결합이라는 말로 재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상적인 결혼이라는 개념을 해체하고 비정상적인 결혼도 진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에서도 더 나아가서 결혼이 왜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면서 둘이라는 숫자의 제한마저도 없애버리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동물하고도 법적으로 결혼하게 해달라라는 사람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과 출산은 우리의 사명이고 신성한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신성함을 더럽히는 혼전 성관계나 간통, 이혼 등 성적인 타락을 성경에서 매우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결혼과 가정은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육신의 만족이 배우자에 대한 배려나 자녀보다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거나 동성 결혼을 허용하자고 찬성하거나 혼전 동거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세계관 전쟁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성 인권과 낙태입니다. 사실 애초에 낙태와 여성 인권을 동시에 묶어서 말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낙태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에 태아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성의 당연한 권리로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점에 찬성하고 있고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여성의 인권과 아이의 생명권을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아무리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도 태아는 여성과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이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존귀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여성의 필요에 따른 판단에 근거하여 이러한 생명을 함부로 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과 진화론 무신론을 따르는 다른 세계관들의 경우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통해 잉태된 아이의 생명은 엄마라는 숙주의 몸에 우연히 발생한 세포 덩어리이자 기생생물이라고 바라봅니다. 따라서 숙주가 원하지 않으면 기생생물을 당연히 제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슈를 다룰 때 페미니즘 세계관이 꼭 나와야 되는데요. 페미니즘에서는 모든 여성은 남성 억압자의 희생자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추구하는데요. 이를 위한 전략적 이론으로 아이들은 짐이며 결혼은 노예 제도의 일종이고 결혼은 여성의 자아 성취를 퇴보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것도 있지만 결혼 후 출산과 육아를 하게 되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여성이 많은 것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여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여성들도 많아졌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경력 단절 등을 걱정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과 한 영혼을 키워내는 일이 더욱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 가치를 포기하고 이제 직장을 선택하는 가치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은 낙태에 대해서도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성적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권리라고 말합니다. 페미니즘은 남성은 아이를 낳게 되는 결과 없이 성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 또한 동등한 자유를 갖기 위해서 법적으로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 또한 세계관 전쟁의 그 치열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정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은 정치적으로 좌파에 해당합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좌파란 마르크스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계열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찬성하는
동성애, 동성결혼, 낙태, 종교다원주의, 페미니즘, 성전환 수술, 뭐 여성 인권이나 뭐 그런 자살과 안락사,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등 이런 것들을 좌파 정권에서는 다 찬성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좌익 정당을 보셔도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좌익 정당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인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매우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과 포스트 모더니즘과 마르크스주의는 기독교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 저희 코로나 때 교회 예배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당도 절도 사이비 종교나 클럽이나 술집도 다 내버려두면서 교회에게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오프라인 소모임도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탄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코로나 당시 집권 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기독교 내부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지만 성경적 세계관과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별로 마음에 갈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도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시대와 문화를 불문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적용되는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 맞게, 지금 우리 사회에 맞게 성경을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는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않고 이거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한 상징적 이야기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창조가 있는 그대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자신의 입맛에 맞게 뭔가 좀 더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리라고 믿지 않고 자기 소견에 따라 자기 입맛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혼란할수록 우리는 더욱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또 특히 미디어에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분별하여 성경적 세계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이제 나누어 보세요인데요. 그래서 1번, 내 안에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나누고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누어 보세요. 2번, 사회나 주변의 모습들 중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받은 모습이 있었나요? 그런 것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내가 세상에 영향받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해 보세요를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